자, 이번 시간에는 만세력을 직접 보면서 운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든 사람은요, 올해 30살이 된 홍길동 씨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올해 30살 정도 된 사람을 오늘 날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로 들 사람은 정묘년 신해월 을의 일 개미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보통 만세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주팔자가 나오고, 그리고 10년 대운이 나오고, 1년운이 나오고, 그리고 월운도 나오고, 하루 일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우선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딱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사주팔자도 분석을 하고요. 10년 대운도 보고, 그리고 현재 1년운은 어떤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 월운하고 하루일수까지 보면서 그걸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이것을 이제 그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골고루 다 분석을 해갖고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쉬운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요, 사주 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여기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대운, 1년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막 분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인성운이 월치 포함해서 3개나 되니까 강하고, 그리고 일간은 을신충으로 깨지고, 그런데 을신충으로 깨질 때 이게 관이니까 관운이 깨지고, 지지는 그 해수가 2개 있고 미토가 있으니까 역마살이 강하고, 막 이러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은요, 사주팔자에 있는 이 해석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격은 어떠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지금 사주팔자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죠. 아, 이 사람은 음팔동 사주구나. 그러면 고집이 좀 세고, 음과 양이 있을 때 양이라는 것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고, 뭐 이런 성향이니까 이 사람은 남자지만 좀 그 음적인 성향이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선천적인 기질,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10년 대운은요, 이것하고는 달라요. 10년 대운하고 1년운은 이 사주팔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지금 여기에 보시면 5, 15, 25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60갑자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대운수가 5거든요. 이 대운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기초강좌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5라는 숫자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만세력만 찾아보면 다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운수가 5니까 5살서부터 14살까지는 경술이라는 대운에서 살고, 15살서부터 24살까지는 기유라는 대운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요. 주변 환경, 주변 여건은 어떠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낸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성격은 어떠냐,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사주팔자고,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이 어떠냐, 이걸 나타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이 크겠죠. 그 주변 환경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회사 다니면서 회사 동료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그 운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 주변 환경을 10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대운은요, 1년 운이라든가 월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10년 대운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독특한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대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1년 운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60억 세계 지구인들이 똑같이 2016년에는 병신년이라는 이 1년 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운도 마찬가지예요. 월운도 똑같습니다. 월운도 모든 사람들이 1월 달에는 이제 기축월에 살았고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기해월이고 12월 달에는 경자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대운도 10년 대운이 1년 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것은 10년 단위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전체의 운의 흐름을 볼 때에는 10년 대운을 보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살까지밖에 못 사니까. 살아봤자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대운 10개만 딱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100살까지 대체적으로 어떤 운의 흐름으로 살겠구나,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1년 운으로만 보려고 하면 100개를 봐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은 10년 대운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주가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5살서부터 무려 34살까지 한 30년 되죠. 30년 동안 토기운과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여기서 토기운이라는 것은 재성운에 해당이 되고 금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용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은. 이 사주는 지금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너무 강해서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기신이고 이 토기운과 금기운은 용신운으로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이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 홍길동 씨의 대운을 보면서 인생 초반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이 청년기에 대운의 흐름이 아주 좋다, 용신 대운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긴 시간 동안 내내 좋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30살인데 25살서부터 34살까지 무신대운이 용신대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25살서부터 34살까지 10년 동안 내내 좋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운이 좋다는 것은요, 일정 부분에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이것이 내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좋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좋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내 좋기만 하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신대운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여기에 무신대운이 있어요. 그럼 25살서부터 34살까지 또 1년운이 10개가 있죠. 그러면 이 무신대운에 25세서부터 34세까지 1년운이 10개가 들어왔다가 나가죠. 그러면 이 1년운도 이것도 용신운이냐 기신운이냐 이런 걸로 따질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5세 신묘년이다, 이럴 경우에는 천간이 을신충이 되죠. 그리고 지지도 기신인 묘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세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올해 병신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주는 지금 수기운과 목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무려 6개나 되잖아요. 인성운하고 5개나 되잖아요, 월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지금
병신이라는 이 화기운하고 금기운은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신운도 있고 용신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대운이 무신대운이 제가 그 용신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년운에서 안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도 좋으냐? 안 좋다고 봐야죠.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내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10년 대운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린다든가 행동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용신대운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요, 이 1년운을 자세히 분석해 갖고요, 1년운을 자세히 분석해서 이것도 용신이 있고 기신이 있을 게 아니에요. 1년운에서. 그러면 대운이 용신운이라고 했는데 1년운도 용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10년 대운하고 1년운이 둘 다 좋을 때, 이럴 때에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좋아도 기신운이 올 수 있잖아요. 25세 신묘년처럼, 신묘년이나 아니면 27세 계사년이나 이럴 때처럼 뭐 충이 발생한다든가 기신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 좋을 때는 내가 좀 신중한 게 좋죠. 신중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운이 좋다 그래도 1년운이 안 좋을 때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걸 이제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이 좋을 때 1년운도 좋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25세서부터 34세 사이에 한 30살쯤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 이 무신대운에 참 좋았어,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1년운까지 봐갖고 그 좋은 운에 행동을 잘 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대운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대운이 좋은데 1년운이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 10년 중에서 아주 나쁘다고 안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많아봤자 한 3년 정도 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만 빼놓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이 운을 분석할 때에는 10년 대운을 본다. 그러면 10년 대운을 보면서 그 1년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운이 아주 나쁘게 흘러온다. 예를 들어서 계사년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럼 이 계사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무신대운으로 대운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운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대운하고 1년운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병신년이, 올해가 이제 이분이 2016년에 30살이 되셨는데, 홍길동 씨가 올해 병신년을 갖다가 이제 용신운으로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0년 대운도 좋으면서 1년운도 이제 용신운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또 월운을 한번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2016년 11월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육식갑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월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월운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지금 벌써 11월달이고 지나간 날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하잖아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하니까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올 때에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충국에 발생하는 신금이 들어오는 때, 예를 들어서 3월달 신묘월 같은 때, 이럴 때는 안 좋다고 봐야죠. 4월달 신묘월 같은 경우는 천간이 을신충이 되면서 지지는 기신인 목기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5월달 계사월 같은 경우도요, 이 계사월 같은 경우는 지지가 사해충이 되면서 천간은 기신인 수기운이 들어오죠. 지금 이 사주는 목기운보다는 수기운이 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4월달 같은 경우도 이분이 만약에 결혼한 상태라면, 기혼자라면 진의 원진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월달 신묘월이나 5월달 계사월 같은 경우는 월운에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아요. 그러면 이 일년운이 또 월운이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월운이 좋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16년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이 2016년 1월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2016년에는 그 가게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월운에서 굳이 월운이 안 좋은데 그때 할 필요는 없죠. 이 안 좋은 월운은 빼놓고 괜찮은 월운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대운, 1년운, 월운, 하루일수 이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달 계사월이다. 그러면 5월달이 제가 이 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월달 계사월 같은 경우에 그 하루일수를 딱 보니까 11일 날이 계사일이에요. 11일 날이. 그러면 이 11일 날 같은 경우는 월운도 지지가 사해충으로 깨지는데 하루일수도 사해충으로 깨지죠. 이렇게 월운하고 하루일수가 겹치기로 안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강도, 이 하루일수의 강도가 좀 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운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중요한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적절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운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대운이든 1년운이든 이렇게 육식갑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병신년이다. 그러면 이 병신이라는 기둥을 붙잡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잖아요. 이 10년 대운에서 무신대운이다. 그러면 위천간이 무토고 지지가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천간이 무토를 5년, 그리고 밑에 있는 신금을 5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25살서부터 한 30살까지는 이 무토의 영향력에 있고, 그럼 무토라는 게 이제 목국토로 재성운이잖아요. 그래서 25살서부터 30살까지는 이 재성운의 영향을 받고, 30살서부터 한 35살까지는 신금, 관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관성운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해석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것은요,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갖고 운을 생성을 하는 건데, 천간 따로 지지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천간은 천간대로 따로 하고 지지는 지지대로 따로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식갑자가 딱 있으면 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를 같이 보는 거예요. 무신이라는 기둥을 그대로. 병신이라는 기둥이 있으면 이 병신이라는 기둥을 하나를 그대로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이라는 기둥을 보면 그대로 대입을 해요.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이 기둥 하나만 봤을 때에는
이 위에 있는 토기운이 금기운을 토생금으로 생해주는 형상이잖아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그 토기운보다는 이 금기운이 강조된 기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같이 있으면 이 화기운을 천간에 대입하고 금기운도 신금도 대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있으면 화기운이 금기운을 녹이잖아요. 화극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금기운보다는 화기운이 강조된 기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지지 따로 나누지 말고, 이게 따로 나누는 거 그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자체를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10년대운이나 1년운이나 뭐 이런 그 운의 의미에 대해서, 운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뭐 10년대운을 사주팔자에 미치는 영향력, 음양오행이 사주팔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냥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주변 여건의 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랫동안 그 한 두 달 정도 강의를 못했는데요.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 유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일전에 그 내년 1년 신수 신청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그 1년 신수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청이 폭주하는 바람에 그분들 이제 다 해주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4년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제가 목표로 하는 이 사주 강좌 동영상을 다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좌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갖고 제 생활의 그 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 밴드를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주 강좌 동영상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빠른 템포로, 또 더 빠른 속도로 그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